후각이라는 특성이 이렇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냄새라는 거가 맡아야 될 대상인 냄새의 정체를 이제 알았어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생각해 온 결과예요. 그러면 이걸 표준화하기 위해서 바이오 디지털 컨버전스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디바이스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후각 수용체, 리셉터라는 게 후각 수용체예요. 후각 수용체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코 속에 있는 소자를 써야 돼요. 사람 코 속에 있는 거와 똑같은 소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리셉터만 가지고 하면 리셉터 베이스가 되고 수용체가, 아니면 세포 위에다 정교하게 발현이 되어 있는 수용체를 쓰려면 세포 전체를 쓰려 그러면 이제 세포 베이스가 되고, 근데 요게 이제 바이오 파트예요. 그러니까 수용체라는 중요한 바이오 파트에 소자가 필요하고, 그거가 냄새 분자가 결합을 했을 때 메저러블 시그널로 우리가 메저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디지털 시그널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듀서가 필요를 하고, 요게 이제 디지털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하고 디지털 융합이 된 그런 거에 의해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디바이스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그샘플을 보여드리면은 리셉터가 바이오 파트고, 디지털 트랜스듀서로서 이제 탄소 나노 튜브를 쓰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란 게 전극이고, 그 사이에 카본 나노 튜브라고 검은 막대기가 얼기설기 이렇게 다리를 놓고 있고, 전기가 아주 미세하게 이 탄소 나노 튜브를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런 후각 수용체 소자들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냄새 분자가 후각 수용체랑 결합을 하면은 이 결합에 의해서 여기 흘러가는 전류의 크기가 변화해서 그 전류의 크기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냄새가 이 수용체랑 결합을 했구나. 우리가 결국은 알려면 수용체 400개 중에 어디랑 결합했는지 그 패턴을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용체 400개 중에 한 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런 페이퍼를 냈더니 그 나노 테크놀로지 전문 사이트인 나노웍이라는 데서 이런 그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당신의 코를 카본 나노튜브 위에 올려놨다, 이런 기사를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유사한데 이 리셉터도 쓰고, 이번에는 더 정교한 나노튜브, 전도성 고분자 나노튜브를 이런 디지털 시그널을 만드는데 쓸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전도성 고분자 나노튜브고, 요 전극에서 요 전극으로 아주 미세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자, 사람 코 속에 후각 수용체가 여기 있는데 그거를 뜯어낼 수가 없으니까 똑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공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박테리아라든지 인간 세포를 써서 사람 코 속에 있는 소자하고 똑같은 거를 만들죠. 만들어 갖고 그걸 정제해 갖고 여기다가 결합을 시켜 놓으면은 냄새 분자가 와서 결합을 하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의 변화가 생기고, 그 전류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냄새 분자가 와서 결합을 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보면 한 10펨토몰 정도의 냄새를 줬더니 신호가 생기고, 이 화살표가 이제 신호가 되겠습니다. 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신호가 커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 펨토몰이라는 거는 무지무지 낮은 농도거든요. 밀리는 10⁻³ 마이크로는 10⁻6승, 나노는 10⁻9승, 피코는 10⁻12승, 펨토는 10⁻15승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낮은 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냄새 분자들인데, 네 가지 냄새 분자의 화학적인 구조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슷해요. 그냥 단지 탄소 원자 하나씩 차이에, 탄소 원자, 이 분자가 아니라 원자 하나씩만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 네 가지 종류의 냄새도 구별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BB나 PB나 HB를 넣었을 때는 시그널이 안 나와요. 유독 AB만을 넣었을 때만 시그널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스페시픽하다는 거예요. 여기 농도를 보시면 얘네들은 다 마이크로몰이에요. 마이크로몰은 10⁻6승이에요. 100 마이크로몰이면 10⁻4승이에요. 그런데 얘는 펨토몰이에요. 10⁻15승이고 10펨토몰이면 10⁻14승이에요. 앞에 농도는 10⁻4승이고 저 뒤에 쪽 농도는 10⁻14승이에요. 무려 10의 10승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의 10승이면 100억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배 높은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건드려 보지도 않아요. 저 파란색 냄새 분자들은 100억 배 낮은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저 빨간색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용체의 종류에 따라서는 굉장히 브로들리 튠드된 수용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냄새 저런 냄새 많이 붙는 그런 수용체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내로울리 튠드된 수용체도 있어요. 아주 굉장히 일편단심 쟤하고만 붙어야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인데 이건 굉장히 스페시픽한 예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냄새 농도를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그 신호 크기도 증가해서 이 그 정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셀렉티브하고 이 퀀티타티브 애널리시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과를 그 영국의 로얄 소사이어티 오브 케미스트리에서 자기네 웹사이트에다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바이오 전자코가 아마도 후각에 어떤 서광을 비치는 새로운 서광을 비춰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그 코리안 리서처들이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고 네이처 아시아 퍼시픽에서도 이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 한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 한 가지 갖고는 우리 코를 다 하려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400종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멀티플 채널을 만들어야 돼요. 싱글 채널이 아니라 400종류를 채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코 요 수용체가 여기 있죠. 그 신경세포 끝에 그 수용체하고 똑같은 걸 쓰는 거예요. 요건 사람 코고 왼쪽은 사람 코고 오른쪽은 바이오 전자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드는 바이오 전자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각 수용체하고 똑같은 소자를 쓰고 멀티 채널이기 때문에 멀티 채널 디바이스를 써서 이런 그 조합 패턴을 읽는 게 결국은 냄새의 정보에서 그런 조합 패턴을 읽을 수 있게끔 하는 디바이스가 바이오 전자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여러 가지의 냄새도 구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다음에는 그 후각 수용체를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 인간의 코 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인간 세포에다가 유전자를 집어넣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포 표면, 인간 세포 표면에다가 수용체를 만들고 이런 그 디지털 트랜스듀서를 쓴 예를 보는데 여러분들 이 나노 튜브는 나노라는 건 나노 테크놀로지는 10의 마이너스 9승. 예, 10의 마이너스 9승. 근데 세포는 크기가 마이크로미터 단위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예요. 그러니까 나노미터가 이만하다면 세포는 이거의 1000배예요. 어마어마한 덩치예요. 그러니까 세포를 이런 나노튜브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 표면에다가 물집을 잡히게 해갖고 나노 사이즈 베시클로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세포 표면에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세포 표면에 이런 후각 수용체들을 만들고 그 후각 수용체들이 있는 거를 세포 표면을 뜯어내 갖고 나노 사이즈 베시클을 만들 수 있겠다는 거죠. 세포를 이제 사이토칼라신 B라는 그런 약물로 처리를 하면 세포 표면이 이제 마치 우리 뭐 대상포진 걸리면 물집 잡히듯이 그런 물집들이 막 세포 표면에 잡히고 그런 것들을 뜯어내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아주 고르게 요 스케일 바가 200나노미터잖아요. 요거 나노 베시클 하나하나가 한 100나노 정도 사이즈 돼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즈가 100나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즈 정도의 나노 사이즈의 베시클을 만들고 그 베시클이 후각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후각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후각 수용체도 여기에 표면에 있고 그 다음에 냄새 분자랑 결합을 하면 신호정달이 일어나 갖고 이온 채널이 열려서 플러스 이온이 쑥 들어가서 이게 이제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우각 그래서 신경세포의 경우는 이제 신경이라는 전기줄을 타고 뇌로 시그널을 보내는데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나노 베시클을 우리가 만들자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세포에다가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그래서 정말 얘가 후각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냄새 분자를 넣었더니 얘가 결합을 해서 신호를 보내서 이 채널이 열리고 여기 플러스가 쑥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은 이런 형광을 발하게끔 여기 다이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측정을 해봤더니 정말 냄새 분자를 넣었더니 이런 시그널이 증가하고 리셉터가 없으면 이게 없으면 발현을 시키지 않으면 시그널이 안 나오는 걸로 봐갖고 이게 지금 냄새를 맡는 기능을 갖고 있는 나노 베시클을 우리가 만들었구나.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나노 튜브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 나노 튜브 사이로 굉장히 미세한 전류가 미세하게 흐르고 있는데 냄새 분자가 와서 결합을 하면 신호 전달이 일어나고 이 채널이 열려서 이런 칼슘 이온들이 여기 훅 막 들어오면 이걸로 인해서 여기에
전류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류 흐름에 변화가 생기면 냄새가 와서 결합을 했구나. 그럼 메저러블 디지털 시그널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와서 붙는 거는 바이오가 붙고 안 붙고를 결정하고 시그널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듀서가 신호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냄새 분자가 콧구멍으로 들어가는데 저 코 속에 있는 수용체랑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수용체를 뜯어내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 저 빨간 게 사람 후각 정보를 갖고는 빨간색 정보를 저런 운반체에다 실어서 세포 속으로 도입을 하면 빨간색 정보에 의해서 빨간색 후각 수용체가 세포 표면에 저렇게 발현이 되고 표면에서 나노 베시클을 뜯어갖고 그 나노 베시클을 나노튜브 위에 올려놓으면 나노튜브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냄새 분자 하나가 와서 저 후각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은 신호가 일어나고 저 채널을 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자박자박 액체에 잠겨 있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이온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쑥쑥 들어오면 저 가운데에 쌓이고 그 쌓인 거에 의해서 저 위에 그래프를 보면 신호가 변하죠. 이게 뭐냐면 카본 나노튜브 위에 흘러가는 전류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냄새를 맡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즉 뭐냐면은 사람의 후각 수용체 그 자체 똑같은 소자를 써서 사람이 전기 시그널로 읽는 것 같은 원리를 이용을 해갖고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나노 베시클에 기반한 바이오 일렉트로닉 노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 세포를 이용을 하면은 값도 비싸고 양도 적어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만들려면 세계 모든 사람이 쓰려고 그러면 뭔가 프랙티컬하고 경제성이 있어야지 돼서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대장균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대장균 속으로 여기 후각 수용체 유전자, 그러니까 인간 코에 있는 후각 수용체 어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지금 400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여기 운반체에다가 실어갖고 대장균에다가 도입을 하면은 요 정보에 의해서 대장균이 후각 수용체, 인간 코에 있는 후각 수용체를 어마어마하게 대량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생산을 해갖고 완전 떡지게 생산이 되는 게 그게 이제 또 문제가 아니라 떡이 져갖고 엉겨 붙어갖고 너무 많이 생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구조를 갖춰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구조를 갖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지게 생산된 것들을 세제를 넣어서 풀어 헤쳐요. 디터전트를 넣어갖고 풀어 헤치면 그 후각 수용체 구조들이 다 흐물흐물하게 풀어져요. 풀어지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구조를 잡게 하기 위해서 이게 워낙 세포막에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막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제 구조를 갖춰요. 이 세포막을 7번 들락날락한다 그래서 세븐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이라고 그래요. 7번 막을 막 들락날락하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가 만들기가 여태까지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막 성분인 지질 성분을 쭉 넣어주면 이렇게 이제 셀프 어셈블리가 생깁니다. 지네들이 알아서 딱 모양을 갖춰요. 그런 다음에 고무줄로 짠매요. 여기서 2개의 고무줄에 해당하는 멤브레인 스캐폴드 프로틴이라는 걸로 딱 짠매면은 가운데에 수용체가 하나 딱 박히고 저 파란색이 후각 수용체입니다. 이게 세븐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이 7번이 원통이 7개가 있어요. 이 막을 7번 들락날락하고 저 고무줄로 이렇게 딱 짠맨 나노 사이즈의 디스크가 만들어지고 그 나노 사이즈 디스크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후각 수용체가 있어서 제대로 된 후각 수용체의 구조도 갖추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어서 이게 리셉터가 임베딩이 돼 있는 이런 나노 디스크를 만들면 이게 이제 우리 코 속에 있는 거랑 똑같은 소자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안정적인 구조도 갖추고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동글동글한 거가 요 스케일 바가 50 나노미터인데 한 10 내지 20 나노 사이즈 정도의 나노 디스크가 만들어져요. 아까 나노 베시클은 100 나노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인데 이거는 그거보다도 훨씬 작은 한 10 내지 20 나노 사이즈의 나노 디스크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 후각 수용체가 소자가 딱 박혀 있는 그런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만든 거를 이제 기판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죠. 여태까지는 바이오 얘기를 했고 이제 디지털 시그널로 바꿔야 되는 거죠. 바이오와 디지털 컨버전스가 일어나는 거고 여기 바닥에 검은색 막대기들이 카본 나노 튜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골드 일렉트로드가 여기다가 놨는데 요 위에다가 붙이고 여기서 여기 사이로 전류가 흐르는 이런 기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노 디스크 후각 수용체가 들어있는 나노 디스크를 그 기판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면은 이제 나노 디스크 베이스드 바이오 일렉트로닉 노즈가 완성이 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원리에 대해서 조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대장균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데 이게 완전 떡지게 생산돼서 디터전트 세제 넣고 풀어 헤쳤다가 구조를 잡기 위해서 세포막 성분을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고무줄 2개로 이렇게 좀 매면은 후각 수용체가 가운데 딱 박힌 안정된 구조의 나노 디스크를 만들 수가 있고 그거를 이 기판 위에 올려놓는 거죠. 이 기판 위에 올려놓은 것도 뒤집혀서 올려놓지 않도록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서 꼬랑지가 붙게끔 디자인을 해갖고 딱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류를 흘리죠. 저쪽 전극에서 저쪽 전극으로 전류가 흘리는데 저 그래프에 보면 안정적인 전류가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어떤 냄새 분자가 와서 결합을 하면 저 후각 수용체의 구조가 확 틀리는 거예요. 확 틀리면은 그걸로 인해서 저 밑에 흘러가는 전류의 변화가 생깁니다. 저 그래프를 보면은 그러면 전류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는 이 수용체의 후각 수용체에 냄새 분자가 와서 결합을 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가지 채널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코하고 똑같은 걸 하려면 저런 걸 400개로 어레이 스타일로 늘어놓고 어디에 시그널 체인지가 일어났는지의 패턴을 봐야 되는 게 궁극적인 우리 바이오 전자코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00개의 어레이 타입으로 놓았을 때 어디에 시그널 체인지가 일어나를 알 수 있으면 그게 이제 패턴이 되는 거죠. 400개 수용체 중에 어디랑 붙었는지 패턴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 뇌가 인지하는 냄새 정보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QR 코드 같이 냄새의 코드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제가 맡는 냄새를 코드를 미국으로 보내면은 미국에서도 내가 맡는 냄새 정보하고 똑같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